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빚 절대 내지 마라. 아니다. 과감하게 빚을 내라. 빚 내야 할 때와 말아야 할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빚 내서 주식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빚 내서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답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5천만 원을 저축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금까지 은행에 맡겨서 5%도 줄 일이 없지만 5%를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이자는 7,500을 합산하여서 지금까지 1억 2,500만 원이 30년 동안 현금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자는 뭐 1% 되지 않지만요. 어쨌든 최대로 잡아서 이자를 5% 은행에서 준다고 가정했을 때, 자, 5천만 원이 30년을 지나서 1억 2,50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돈으로 분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생각해 보시죠. 자, 30년 전에 1990년에 분당의 아파트 가격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세 매매는 10억 5,300만 원인데요. 전세는 참고로 7억 4천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돈을 5천만 원을 분당 아파트를 구입한 것과 은행에 저축한 것과의 차이는 쉽게 계산해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사실은 근데 이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를 지금까지 30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만약에 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전세를 끼고 또한 아파트를 한 채 더 구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은행에 맡겨둔 돈은 1억 아파트를, 은행에 맡겨둔 돈은 한마디로 해서 1억이 됐고, 아파트를 샀다면 10억, 전세 끼고 한 채를 더 샀다면 20억 차이로 벌어지게 되며, 월세를 받았어도 전체적으로 30억인 30배의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은 돈 5천만 원으로 30년 후 세월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남들이 7천원 가질 때 나는 30억 부자인 것이 되겠죠. 옛날에 버스비가 10원인데요. 지금은 1,500원입니다. 150배 올랐는데요. 버스 회사가 어떤 폭리를 취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물가가 인상돼서 인플레이션이 돼서 버스 비용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1914년도에 100달러의 가치가 지금은 3달러 가치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만일 이때 주식의 주가 지수에 100달러를 투자했다면 15,000배에 달했다는 통계를 낼 수 있다는데요. 상상 초월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이라는 매우 중요하고 아주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방어하지 못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이해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보유한 것과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해지할 자산과의 차이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해서 같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과 주식과 부동산 등의 현물로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부의 차이는 그야말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자, 같은 돈을 벌어도 어떻게 그야말로 관리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부의 격차가 가난과 부자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져서 그것을 받쳐주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것과는 다르게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져서만 인플레이션이 온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경제가 매우 어렵고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욱더 인플레이션이 확대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지금 자본주의에 현재 살고 있는데요. 어떤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면 바로 교환 가치도 없는 종이에 전하지 않는 종이에다가 돈이라는 이름의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이게 가치를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화폐를 찍어서 성장을 맞춰가는 인플레이션화 화폐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화폐란 강제로 법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됐죠. 이것으로 편리하게 물건을 교환하고 또 사용 가치로서 또 저축 가치를 수반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저축 가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축 가치예요. 자, 왜냐하면 미국이 달러를 천문학적으로 찍어내게 되고 유로화라든지 엔화 등
기축국들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대고 있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누구도 이거를 태클을 건다든지 이의를 걸 수 없을 상황에, 그런 상황에 힘입어서 미국은 이번에도 3조 5천억 달러,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10배 수준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자, 각국들도 이에 드실서라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열심히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서 돈을 모아서 10년 뒤, 20년 뒤 집을 사야 됐다고 만일에 5억을 모아도 10년 뒤, 20년 뒤에는 집을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때 집값이 지금 5억이었던 것이 10억, 20억으로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은 핵심 우량 부동산, 아파트,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량이죠. 핵심 우량, 핵심 우량의 주식과 핵심 우량의 아파트와 핵심 우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빚을 언제 내야 할까요? 자, 빚을 내야 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식을 경우에는, 자, 주식이 이게 급격하게 떨어졌었죠. 올 3월 달에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자, 이때는 빚을 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상승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빚을 냈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현실 경제, 우리가 나스닥 지수 11,000 있을 때, 이때 빚을 내서 투자를 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하락곡선에 우리가 다시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하락곡선에 이렇게 빚을 내서는 이제 망조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빚을 내야 될 시는 최저가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하락기, 완전 하락기에 이게 이렇게 빚을 내는 것이고, 이렇게 상승의 절정에 달았을 때, 지금처럼 상승의 절정에 달았을 때, 빚을 내서는 바로 곧바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내는 경우는 진짜 실패하는 경우가 되겠고, 이때 빚을 낸 경우는 성공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또한, 똑같겠죠, 당연히. 그래서 위기 때 빚을 내라는 것이고, 위기 때 돈을 벌라는 것이고, 화랑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지수 마찬가지죠. 지난 6개월 전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서 지금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서 지난 전고점을 훨씬 더 지금 초월해서 2,400포인트를 가고 있는데요. 자, 채무와 빚을 내야 될 때는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 이 시점에서는 빚을 내도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의 절정에 달았을 때를 빚을 내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상승의 절정이 됐을 때는 채무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대로 떨어졌다고 판단됐을 때 이때 빚을 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자, 결과적으로 언제 또 빚을 상환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 시점에서는 빚을 최소한 이게 70% 내지 80% 정도는 상환하고, 어느 정도 상환하고 이익금을 가지고 다시 투자든지 이런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자, 문제는 빚을 내서 계속 투자한다고 해서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간다면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기 통제력이 없으면 빚을 냈더라도 그 욕심 때문에 다시 또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되면 점점 자신감이 붙어서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빚을 내서 레버리지를 하지 말아야 되고, 변동성이 큰 주식에서 번 돈의 70% 이상은 반드시 안전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옮기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변동성이 큰 주식에서 번 돈의 최소한 70% 이상은 반드시 안전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옮기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안전자산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주식에 몰빵하거나 자기 통제력도 없으면서, 물론 본인은 자신감이 있겠지만요, 레버리지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판돈이 만일에 10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깡통 찰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변동성에서 돈을 벌고 안전으로 자금을 옮겨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택을 구입 시 채무는 언제 할 것이 좋을까요? 자, 주식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때인 것은 같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주식의 경우 폭락 후 빠른 회복이 가능한데,
부동산의 경우 회복세가 2년 내지 5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의 경우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좀 빠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본인 거주 주택 한 채를 구입함에 있어서 수입원이 만일에 확실하다면 채무 내버리지를 활용해서 아파트를 구입할 것입니다. 물론 남들이 사지 않을 때 사야 합니다. 지금처럼 과열일 때는 반드시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남들하고 반대로 행동하고 저는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향후 2, 3년간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위기가 찾아온다면 폭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반드시 우상향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레버리지는 필요한데 그때 또한 폭락기에 우리가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아파트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수십 년 사이에 보면은 우상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보면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이렇게 일종의 하락기나 이렇게 하락기도 있죠. 이게 긴 기간이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지금 19년도까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지만 중간에 등락기도 있다는 것이죠. 그 등락기를 충분히 우리가 활용한다면 반드시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떨어졌을 때 하락기에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기에 레버리지 활용한다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최대한 하락기에 왔을 때 그때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큰 그 힘이 될 것이고 이게 부자로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과 같이 너도 나도 집을 사려고 하고 최고조의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득세자도 또한 갖겠는데요. 집값이 폭락할 때는 갭 투자하든 다주택을 하든 구입하는 전략은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시간을 견뎌내야 하므로 자기 감내 범위 내에서 폭락 시 채무 레버리지를 과감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폭락기에만 우리가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폭락기에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 후 그 다음에 이제 상투장에서 상투장의 이제 징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집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지금과 같은 시기는 바로 상투장의 징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너도 나도 집을 살려고 난리 치잖아요. 그죠? 청약 열기도 후끈거리고 경매도 화랑이고 집값은 폭등하고 있고 정비 부채는 극대화되고 이럴 때는 바로 상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닥장에 그러면 징후를 보면요. 집사면 모두 망한다고 그러죠.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고 경매 시장에서 불황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우스 부어가 줄을 잇게 되고 분양이 증가하고 정부 규제 완화가 신호탄으로 이렇게 정점으로 치닫게 되고 또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같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제한 시 위험한 투자자는 어떤 분이 되냐면 바로 다주택자로서 채무가 높은 자가 되겠고요. 고가 아파트 소유자, 대출 비중이 지나치신 분, 본인 역량을 벗어난 갭 투자자들은 부동산 제한 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 구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요. 만일에 무주택자라면 2020년도부터 2023년 동안 흐름을 보면서 목표 아파트를 2, 3개소를 정하고 바닥장을 판단하고 급매 위주로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분양이라든지 서울, 경기 유망 지역과 3기 신도시를 사면 되겠고요. 또한 유의할 점은 지금 이제 폭락기가 경제 사정에 따라 폭락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무주택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택자라면은 주택 하나라면 이제 급지 상승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 위기 시. 자, 경제 위기 시 바닥장에 자기 주택을 매도하고 상급지로 갈아타기 전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그리고 싸게 던지고 더 많이 떨어진 것을 갈아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누구에게나 필요한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그 경제 위기 시 이제 바닥으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랬을 때 내 아파트가 A 아파트가 있는데 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5억 갔는데 만약에 4억으로 떨어졌다고 1억이 떨어졌다고 가정하는데 B 아파트는 이제 더 상급지란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억인데 이것이 뭐 2 내지 이제 3억 계산하기 좋게 3억이 떨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억이 떨어져서 이제 7억이라고 가정하죠.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내 집을 싸게 과감하게 정리하고 시세보다도 더 싸게 정리하고 더 훨씬 더 많이 떨어진 상급지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그야말로 바닥이 쳤을 때 이게 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은 탁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주택 투자인 경우에는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여러 채 매입할 수 있겠고 좋은 위치에 미분양 건매물 같은 것을 매입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빚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경우에도 현금이 흐른다면 빚은 빚이 아니라 훌륭한 재료대이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20억짜리 빌딩을 살 때 20억 현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20억 현금을 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10억 또 융자 5억이라면 현금 5억 가지면 되겠죠. 20억짜리 빌딩을 갖다가 5억 현금을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고 융자 이자를 월세로 갚아 나간다면 매우 훌륭한 레버리지 투자하여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탁월한 전략과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레버리지가 무너지고 끊어지지 않도록 가격이 상승할 때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가격이 낮아져서 상승을 앞두고 사는 등 때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급락하여서 은행 융자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돼서는 자, 레버리지 자체가 이제 부러지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꼭 명심하시고 하신다면 은행 레버리지 융자 채무는 그야말로 큰 가치가 될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정답은 스스로도 아실 텐데요. 빚을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야 이거에 대한 바로 정답은 그야말로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폭락시에도 계속해서 머뭇거린다면 영원히 가난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명한 선택과 전략 그리고 채무로 적절한 레버리지 활용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자로 탄생하시기를 바랍니다.